안녕하세요. 온가비입니다. 저녁 먹고 조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녹화를 좀 할까 싶어가지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장에 제가 대체로 개인적 매매를 하고 저녁에 가끔 뭐 S&P 매매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나는 대로 어, 목표는 2022년 버전인데 빨리 되면 뭐 올해 안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옛날처럼 종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업이 그렇게 좀 더딥니다. 더디가지고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완전 2022년 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탐나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바꾸기도 하고 또 계속 그 검증 작업과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만든 그 지표들이 조금 뭐랄까 프레임의 그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 길어가지고 어떤 그 축소시키는 작업 조금 더 같은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가정에 있는 프레임이라도 제가 좀 초기에 작업할 때는 좀 이런저런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프레임 작업을 하면서 좀 내용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프로그램을 좀 길게 짜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좀 복잡하게 막 엉켜가지고 그 있는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프레임에 어떤 속도를 높여주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이제 간략화 시키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별도 삭제해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간소화시키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전체 제가 뭐 110틱 그리고 뭐 330틱 다 합쳐가지고 뭐 거의 뭐 18,000대에서 18,000주 이상 되는데 가능한 축소시키면 만 3천, 14,000주까지 줄일 수도 있겠나 싶습니다. 줄이고 나서 또 다시 그 프로그램을 제 프로그램 시스템을 음성화 작업 교통 내비게이션처럼 어떤 많은 부분을 50% 이상을 어떤 자동 음성 프로그램이 리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 그리고 진입 자리를 가능한 그 어떤 신호가 바로 떨어져야 뭐 이런 신호가 떨어지고 바로 진입해야 될 자리도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기다리다가 좀 더 기다리다가 이거 놓치더라도 그죠? 이런 지휘선 자리에서 들어가야 이런 지휘선 자리에서 오부선과 추세선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물론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 추가 진입 이런 걸 다 추가 진입이죠. 추가 진입했다가 나머지 이제 일부러 입질하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일부 입질하고 계속 밑에서 갖고 왔는 거는 계속 홀딩하겠죠. 프레임 데이터가 예를 들면 여기서 진입을 1차 진입하고 다시 또 2차 추가 진입을 했는데 이걸 돌파하고 나서 일부 청산하고 계속 하나는 계속 갖고 있는 일이죠. 갖고 하고 다시 여기 또 추가 진입해가지고 앞에 고점을 돌파하면은 청산. 그럼 계속 하나는 여기 진입한 거는 계속 하나를 보려고 하게 되는 거죠. 보유하고
이제 이게 막 빠져왔을 때 여기서 청산해 버리죠. 결국은 그러면 결국 한 가지 한 개 첫째 질문에 있는 종목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거의 최고점에서 정리하는 이상 최고점 이상에서 정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결국은 여기서 정리했지만은 중간에 추가 진입해가지고 먹어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또 매도 신호가 나오면 저항선에서 매도 신호하고 하나 홀딩하죠. 그죠? 다시 또 내려와서 저항선 부분에서 추가 진입해가지고 하나는 여기서 또 일부 청산하고 첫 번째 진입한 거는 여기서 다시 또 계속 갖고 있는 중이죠. 이런 식으로. 종가 시간에는 뭐 그 장시간 전에는 장 마감 전에는 정리는 포지션 없이 넘어가는 거니까 정리는 되겠죠. 장 마감 뭐 1분 전, 2분 전에는 다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생각입니다. 그 2022년 버전은 일단 그 진입을 이런 계속 진입 자리를 알려주고 추가 진입의 자리 올청하고 다시 또 매도를 기다리는 매수를 계속 하다가 매수 공격을 하다가 매도 신호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매도로 전환합니다. 그죠? 여기서 매도 신호 떨어지면 D선 있으니까 좀 기다려서 반등 올 때 5분선 부분에서 매도를 한다. 그래서 갖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특별한 그 다른 이 차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자동으로 리딩화 시킬 수 있도록 프레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여기서 보시면 매도 신호가 이제 이어서 떨어졌다. 1차 매도 신호가 발생한 거죠.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탔잖아요. 올라타고 이 저항선에서 매도를 친다.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5분선이 새로운 게 만들어졌으니까 T가 오르면은 계속 홀딩입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 매도 하죠. 5분선에 하나 추가 매도 합니다. 그죠? 여기서 2차 매도한 거는 계속 홀딩이죠. 5분선 오니까 여기서 이제 5분선 부분에서 추가 매도해서 내려오니까 이 시점을 깰 때 깨고 여기서 나머지 한 층에 층하죠. 그죠? 그러면 쭉 내려온다. 다시 또 이제 중간에 계열이 커지면서 내려오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한 개는 여기서 매도했던 거를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수 조건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청산하는 거죠. 청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매도했는 것이 중간에 하나 여기서 청산 이만큼 먹은 게 하나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에서 익질 못하더라도 비록 여기서 익질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매도되는 게 결국 이까지 먹는 거하고 같은 거의 이제 효과를 내는 거죠. 그죠? 최고점에서 매도는 게 최저점에 그런 리딩을 할 자동 프로그램이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면은 이런 조건에서도 보면은 오늘 장 등락이 뭐 아주 큰 건 아니었죠. 오늘 진폭이 뭐 오늘 같은 장이 3포인트 정도 그죠? 오늘 진폭이 3포인트 정도였습니다. 3포인트. 3포인트는 큰 것은 아니죠. 3포인트. 오늘 옵션 만기인데 진폭이 3포인트 큰 건 아니죠. 과거에 지수가 200포인트대에 놓을 때에 풀테지 진폭이 적을 때는 결국 뭐 그때는
뭐 거의 2포인트 미만에서 넣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는 400포인트대에서는 2포인트 미만이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도 잘 발생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지로 200포인트대에서 1%의 지수 등락포 나오는 거하고, 그러면 2포인트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포인트대에서 1포인트 정도 등락이 나오면 4포인트잖아요. 그죠? 같은 프로테지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국내선물도 등락폭이 좋을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등락이 계속 좋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뭐 4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앞으로 향후 뭐 1, 2년 안에 그 나올 가능성이 없다. 한번 지수를 멈추러 가서 또 한번 악재가 나가지고 뭐 400포인트 밑으로 깰 수도 있겠죠. 390, 뭐 400 이거 의미한 게 아니고 한번 또 언젠가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수가 2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그럴 정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 저는 300m로 가는 그런 포인트가 거의 없을 것이다. 브린테지가 등락폭의 브린테지가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매수 신호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1차 매수 신호 같이 떴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 신호 떠가지고 5분선이 새로운 게 만들어질 때 이 자리에서 매수가 돼요. 그죠? 그럼 이같이 이제 계속 하나가 홀딩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이 5분선하고 이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발생 안 해. 일부 이제 힙소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추가 진입하죠. 물론 여기서 빠져버리면 같이 손절을 해야 되겠죠. 한 개, 두 개 같이 손절을 하겠지만, 매도 신호가 이어서 발생해가지고, 이어서 완전히 이어서 뭐 머리로 분석한 다음에 이어서 매수를 하겠지만, 시스템은 이어서 매수입니다. 이어서 매수해가지고, 계속 한딩 홀딩이고, 이거 추가 진입해가지고, 이어서 이 고점을 돌파할 때 하나 입질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어서 매수하는 홀딩합니다. 다시 또 올려가지고 일어나서 이어서 오니까 또 추가 진입합니다. 그죠? 추가 진입해가지고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하나 입질하고, 한 개는 계속 홀딩하는 게 중이죠. 그죠? 다시 또 5분선 부분에 오니까 여기서 또 그죠? 추가 진입해서 다시 또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청산. 그죠? 추세 중에서 이 추세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한 개는 계속 홀딩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한 개는 계속 홀딩한 상태에서 한 번 묶고, 그죠? 두 번 묶고, 세 번 일단 단타를 했는 상태입니다. 한 개는 계속 홀딩이 하는 상태죠. 그래서 쭉 고점을 찍고, 기계는 머리로는 이 정도의 고점이다 이렇게 뭐 그 리딩을 해줄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주식가격이 1차는 정리 올청하고 오늘 아침 장리 리딩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올청했습니다. 그죠? 이어서 매수해가지고 이어서 매수하고 이어서 매수해서 여기서 올청 다 했습니다. 머리로는 할 수 있지만 기계로 이렇게 있던 이 로직으로 짜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개 여기서 매수했는 거는 여기서 다 청산하겠죠. 올청 여기서 올청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세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는 걸 최고점에서 정리하는 이상으로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포인트를 2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도 신호 떠시니까 일단 한 개 들어갑니다. 한 개는 홀딩 상태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갔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못 내고 청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나오죠. 리딩을 이런 경우는 뭐 같이 여기서 매도했는 거하고 여기서 매도했는 거 같이 해가지고 놀다가 올라가니까 손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 진입은 손실이 별로 안 큰데 여기서 진입한 거는 10틱 정도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이게 통신호가 올라서고
여기에 올라서는 상태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을 리딩을 또 증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죠. 영선 올라섰고 이분수를 이렇게 올라타는 상태. 어차피 박스권 신호니까 이 선 안에서 놓으니까 박스권에서 신호니까 여기서 진입했는 건 수익 났다가 다시 본전에 배팅 손실 난 상태이고 그죠. 이 수가 진입한 거는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준다 그죠. 그렇게 음성 리딩이니까 자동 매매가 이거 음성으로 어떤 리딩 해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제가 로직을 다 짜서 이런 조건들을 리딩할 수 있도록 내비에이션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전날까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이런 작업 그죠.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키고 다시 또 내비에이션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이고, 또 이런 작업을 하는 중에 또 이런 전화도 오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뭐 지표 중에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을 문의가 들어왔는데, 장 끝나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기 차트는 지금 현재 없는데 그죠? 없습니다. 없는데 그 지금 해선이라든지 이런 차트에서 장 끝나고 이렇게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고 묻길래 주간장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다음 날에 뭐 예상 악스권 그런 걸 이제 내는 그 표치인데, 그게 지금 주간장은 그래도 야간장이 지금 차트에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엔네치 트레이드라든지 뭐 이쪽에 그 야간 선물이 이제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연결 선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옛날에 사던 걸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이렇게 없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데도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중이 맞죠. 분명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계도 보면은 멈춰진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잖아요, 그죠? 12시를 가리키면 하루 12시를 두 번은 가리켜요. 선을 딱 끄다 보면은, 그죠? 이 선이 하나 딱 끊어놓고 보면은, 이 선 위에서는 매수고, 이 선 밑에서는 매도다. 그거 맞죠? 뭐, 오늘 선에서, 오늘 기준선거가 뭔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또, 순을 딱 끊어놨다 치면. 오늘 이 기준선가는 위에 가면은 우리는 매수고요. 밑으로 가면은 매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매수해야지. 매수. 맞지? 그죠? 또 내려갔거든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우리는 매도입니다. 이렇게. 이 현재 화면에서 차트 두 분은 맞잖아요. 그죠?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기준선을 뭐 끊다 보면은, 그게 위는 매수고, 아래는 매도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맞죠? 맞는데, 그게 어떤 지표든지 기준선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이평선을 쓰든, 뭐 일목균인표를 쓰든, 뭐 MACD를 쓰든, 스토캐스틱을 쓰든, 모든 지표들은 그 지표의 특성에 맞춰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지. 이게 그 지표가 틀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저는 어떤 지표든지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자기 것을 완전히 만들 수 있다면은, 또 그 지표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에 이입 없이 잘 그 파동을 타고 잘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 차트가 필요 없죠. 그런데 그 지표를 이해하는 건 힘들지만은 그 지표가 원하는 그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느냐의 관건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지표들의 원칙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매매 수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제 차트의 장점은 뭡니까? 매수 신호가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중에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죠. 예측은 할 수 있죠. 그죠? 아, 앞에 고점 부분까지는 갈 수 있겠나? 상고적으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중간에 가는 과정에 그래서 이까지 꼭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홀딩하기는 쉽지 않죠. 제한타의 장점은 중간중간에 G라인이 오기 때문에 추가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추가 진입. 그렇죠? 중간에 틀립 익절 해버렸다면 다시 또 재진입 자리를 계속 주는 거죠. 재진입. 중간중간에 재진입 자리. 그렇죠? 매도 신호가 발생하고 익절하고 중하고 그죠? 계속 저항 라인이 이런 못 뚫잖아. 못 뚫잖아. 추가 미드 하든지 다시 내려와가지고 오면은 저항 라인 있으니까 투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추가 미드 하든지 머리로 판단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 하단이자 그 이거 물량대 밑에 내려앉았는데 반응 줘봐야 추가 미드 베이지 그죠? 저항 라인도 있고 추가 미드 이 차트가 표현해 주는 건 그런 애가 중간에 추가 틀리프더라도 익절해 버렸었더라도 추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준다는 거죠. 밑에 내려오면서도 반동 주면 이런 저항선 라인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런 거죠. 추가 진입한 거는 저점 깨면 다시 익절해 주면 되니까 밑에서 갖고 온 거는 이거 좀 추가 진입한 거는 청소해 주고 한 개 갖고 온 거는 반동 줄 때 이 청소해 주면 남잖아요. 그죠? 추가 진입은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익절했는 거와 똑같거든요. 추가 진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추세 신호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차트가 정확히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매도 신호가 이어서 발생해 가지고 일직선으로 매도입니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매도 신호가 이어서 발생했는데 저 파란색으로 딱 일직선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매수를 합니까? 감히 매도 신호가 딱 발생했는데 저항라인에서 매도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매도 신호가 떴고 이런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게 이 바로까지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매도만 해야 됩니다. 일단 신호가 매도 신호니까 그래서 저항라인에서 매도 공격을 계속 해주고 저항라인에서 매도 공격 이렇게 그 지표가 표현을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그 원칙을 잘 지키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 시스템이 표현을 정확한 자리에서 진입 자리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물론 100%뭐 매틱 오차가 나오죠. 정확하게 탁탁 5분선에 이런 게 정확하게 탁 찍는 이런 게 100% 나올 수는 없죠. 여기서도 5분선에서 한 틱, 두 틱 이렇게 오버할 수도 있죠. 여기는 한 틱 오버하고 그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는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신의 경지에 이런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차트의 장점은 계속 신호가 매수 신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추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매도 자리를 계속 잡아줍니다. 목표치는 어디까지냐? 우리는 뭐 적당히 많이 먹었네. 뭐 여기서 쭉 해가지고 빠지네. 이 부분에서 뭐 평균선에서 익절해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어서 매수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틀고 영도는 많이 못다 대부르다 뭐 익절해부터 올층 해부터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인데도 재진입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싹 밀리면 손절하겠다 딱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들어갔다면 연봉 딱 내보면 몇찍 주고 빠져나온다 그래 생각하고 얘는 들어가는 거죠. 연재별 매수 신호는 계속 영원한 매수 신호가 나올 수 없죠. 그죠? 파동에서는
매수 신호 차례 계속 끝까지 끌어오다가 또 어느 순간은 매수 신호로 돌아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금일 같은 경우 3포인트밖에 안 움직인 흐름입니다. 3포인트밖에 안 흐름에서도 엄청난 한 번 신호에서 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많이 나오고 추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발생하고, 오늘 같은 날 차트의 원칙대로 매매했다면 하루 등락폭이 3.05포인트입니다. 이런 등락폭에서도 여기서 1포인트 이상 발생, 여기서 1포인트 이상 발생, 이쪽에서도 보시면 매도 신호에서도 보시면 여기 매도 신호에서도 엄청나게 수익이 나왔고, 여기 매수 신호에서도 또 엄청나게 수익이 나왔고, 여기서는 수익 났다가 입지를 못하고 오는 흐름이죠. 매수 신호. 이 앞에서 매수 신호 또 엄청 수익이 나왔죠. 오늘 3포인트밖에 등락이 없는데 보면 여기서도 보시면 봅시다. 제 차트가 원래 그래요. 이게 신호가 추세가, 물론 추세가 뭐 계속 강하게 굳이 안 터지도, 추세가 강하게 안 터져도 이런 3포인트 박스권에서 매수 신호 떠가지고 자리가 엄청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까지 이 1포인트 1.5포인트 이상 됩니다. 중간중간에 추가 진입해서 묶는 거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런 거에서 오늘 같은 거 총 아침에 또 매도 쭉 나와가지고 그죠? 매수 신호 뜰 때까지 아침에 매도 하는 거니까, 아침에 신호 바로 매도 신호 아닙니까 이게. 아침장 지수는 3포인트밖에 등락이 없습니다만 매도 신호 아침에 전일 매도 신호 발생 유지 상태에서 바로 매도 신호 떠가지고 저항인 라인 매도 쭉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여기서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서까지 계속 매도 신호 유지 중입니다. 매수 신호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아침장 매도 신호 바로 나와가지고 신호가 오늘 깔끔했죠. 그죠? 그 매도 신호가 이어서 아침장 발생해가지고 쭉 보면은 지웠다 다시. 여기다 매도 신호 쭉 발생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이어서 매수 신호 발생하기까지 매도 신호가 계속 유지 중이었죠. 매수 신호가 없었어요. 중간에 뭐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계속 매도 공격만 하는 거죠. 5분선에 매도 공격. 그 이어서 매도 공격 해가지고 이어서 청산하고, 여기서 재매도 해가지고 여기서 재매도 해가지고 저점 깨니까 청산 입질하고 쭉 한 개만 계속 꺾고 하다가 이어서 나머지 입질해버리고 S로 전환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차트 내려오면 원칙만 지켰다면은 뭐 거의 이런 등락에서 그 10포인트까지 나왔을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거죠.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 차트가 표현을 트레이더가 차트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이 어떤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제 시스템 하나에 어떤 자동으로 엄청 플레이 되고 뭐 그렇게 한다지만은 이거 손으로 좀 더 기계가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걸 지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넣으면, 자동 흐르나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엄청 많이 나왔죠. 자동으로 흐르나도 거의 7포인트 이상 나왔을걸요. 자동으로. 반드시 나올 때 청산한다 생각. 3포인트밖에 등락이 안 되는데 오늘. 그러니까 매수 떠놓고 뭐 여기 보면은 다 잡신 없이 그죠. 중간에 잡신 없이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쭉. 이 앞에서 매도 신호 떠가지고 여기까지도 쭉. 이 그리기가 좀 좀 말을 잘 안 듣네. 여기서 매도 신호 쭉 넣고 여기서 매수 전환해서 또 이길 수 있죠. 아, 이게 수익도 1포인트 다 남습니다. 또 이어서 매도 해가지고 또 1포인트. 오늘 진폭도 3포인트밖에 안 되지만은 깔끔하게 나왔고, 또 뭐야, 앞으로는 뭐 3포인트 이상 이래 움직이면은 더 신호가 다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1포인트, 1.5포인트 이렇게 움직일 때 너무 많았으니까 대한민국 지수가 2포인트 대 노선은 완전히 그냥 국내 선물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1포인트, 1.5포인트 안팎에 놓는 경우도 많았죠. 트레이드 하기도 많이 힘들고, 신호도 잡기도 신호 잡기도 많이 힘들고, 그죠. 거기만 기준을 맞춰버리면 또 좀 파동이 클 때는 제대로 못 잡아요. 현재 그 국내 증시의 파동으로 움직이는 파동은 많이, 향후 계속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시스템은 아주 많은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하기도 좋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하여튼 기준선이 뭐 이런 기준선을 잡더라도 뭐 하루에 몇 번은 맞죠. 그렇죠? 하나 기준을 딱 끊으면 그 위는 매수, 아래는 매도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이든 간에 정확하게 매매 자리를 잘 잡아주고 목표치도 만들어주고, 표현을 우리가 트레이드가 심리적으로 매도했는데, 그죠, 위에 저항라인이 얼마 저항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돌 위로 가면은 뭐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다 차트가 표현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지고 저거 돌파하면은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다 차트가 표현을 딱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차트 장점은 매매하기 좋은 트레이딩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걸어놔도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는 차트 시스템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표가 또 누가 얘기하더라면, 제가 누가 얘기하다가 시스템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 전공자입니까 이렇게, 저는 프로그램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죠? 뭐 전공은 대학교 전공은 전자공학이었습니다만 전산하고 다르죠. 프로그램 전공자는 아니고 제 혼자 독학으로 모든 걸 다, 보통 제 스타일은 모든 걸 뭐 독학으로 하는 스타일이죠. 옛날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라든지 뭐 그래픽 작업하는 거라든지 제 독학으로 다 대부분 다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 혼자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프레임 길이가 조금 제가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원하는 표현은 다 만들어내는데, 조금 비전공자라는 의미는 정식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떤 로직을 짜는데 이제 그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머릿속에서 다 이게 구상을 다 해가지고 다 하죠. 전공자들은 이렇게 업무 플로우를 다 하죠. 이 경우에, 그죠? 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박스를 딱 만들어 가지고 yes, no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뭐 yes면 밑으로 내려가고 no면 이쪽으로 실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프레임 플로우를 딱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미리 이제 설계를 딱 하죠. 그래 가지고 프레임을 이제 짜나가는데, 저는 대체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프레임 짜는 동안 제 머리가 터져나가죠. 그래서 노직이 막 엉켜가지고 머릿속에서 딱 그걸 기억하고 프레임을 짜가야 되니까, 프레임 물론 작업하면서 다 그 뭐야 그 주석을 다 달아가면서 짜기는 짭니다만은, 나중에 짜놓고도 나중에는 왜 그렇게 프레임 수식을 짰는지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 주술을 달면 쌉니다만은 저는 이제 프레임 길이가 길어지면 어떤 뭐 선을 표현하는데 프레임 길어지다 보니까 다그 머릿속에서 로직을 담고 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머리가 터져 나가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저는 프로그램 작업을 할 때 저녁에 혼자서 조용할 때 머리 막을 때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전공자가 아니다 독학가 뭐 대단하네.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프레임 작업은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프레임 작업은 대한민국에 프레임을 짤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아이디어만 주면은 짤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엄청 많습니다. 세리 빽깔이로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거는 어떤 시장을 이해하고 파생시장이라는 이런 걸 이해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구성하고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그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죠. 제 시스템 파생에 대한 경험 모든 경험이 여기다 녹아져 있으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론들이 다 녹아서 이 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죠. 프레임 짜는 거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짤 수 있는 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국어 선생님이 엄청 많아요. 한글 모르는 사람 없죠. 오늘 대한민국에 다 한글도 알고 글 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문학 작품을 다 쓸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다 소설가 될 수 있느냐? 좀 제대로 된 시인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소설가가 되고 시인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대한민국에 뭐 국어 선생님이 그리 많은데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소설을 쓸 수 있고 뭐 영화의 시나리오를 뭐 만들 수 있고 드라마 작가가 될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글 쓸 수 있다고 다 시나리오 작가 되느냐? 안 됩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고 그 자기의 어떤 스토리가 다 있어야만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 싶더라도 또 그걸 글로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문학적인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처럼 이 시스템도 프레임만 짤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이 시장의 자기의 어떤 매매 철학 또 자기가 어떤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아이디어가 그죠? 어떤 각 선선 하나가 간단한 게 뽑아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엄청난 제 뭐 트렌드라인이든 그죠? 오븐슨이든 그죠? 저 밑에 통신원이라든지 이게 보통 그냥 제가 아이디어를 뽑아낸 거 아닙니다. 간, 결코 간단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차트를 잘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빛이 웃더라고요. 파생을 잘 거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제 직업을 묻길래 이제 제가 이런 답변을 하면서 이런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프로그램 뭐 이래 그거만은 뭐 비전공자이면서 예, 그 뭐 내가 그 얼마나 잘 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 하는지 이제 빛이 웃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 에스테레드의 직원보다도
실력이 낮을 수 있고 또 대학 전공자들보다도 낮을 수 있죠. 그보다도 제가 더 훌륭한 것은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 전에 아니고 작년 한 8월달 정도인가 S스탁의 직원이 항상 전화 왔더라고. 제가 이제 글을 올리고 뭐 이래 하는 걸 보고 연락처를 보고 전화 오더라고. 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제 차트를 보고 이제 아주 S스탁의 어떤 프로그램을 정말 잘 활용을 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에 어떤 해외 선물에 차트 쉐어라고 있죠. 차트 공유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이제 차트 공유하는 게 있어요. 차트 쉐어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차트 쉐어 차트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화도 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했는데 제 차트는 뭐 그렇게 공유는 안 하고 이제 됩니다. 안 하고 있고 어떤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기획을 하느냐 그죠. 이 시장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의 제 녹화를 보시면은 제 남들의 이론이 있는 겁니다. 박스 에너지 분석 이론하고 가격 대칭 이론, 그죠? 그리고 거래량 대칭 이론, 중심선 회귀 이론. 파동은 계속 중심선이 회귀한다. 그죠? 중심선이 회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5분선에서 항상 매수는 5분선에서 지지되는 자리에서 중심값에서 회귀한다고 파동이 쭉 올라가다 가지고 다시 또 5분선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밑에 빠져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매도 해가지고 매도 신호 딱 떨어졌죠. 다시 5분선에 회귀한다는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회귀 이런 거죠. 중심선 회귀. 중심선이 회귀된다는 이 뭡니까? 돌아가는 파동이 중심값이 있는 것에는 파동이 이렇게 중심선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갈 신호 같으면 여기서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되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중심선이 회귀됩니다. 올라타고 나서 밑에 돌아와도 다시 중심선이 회귀되고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 신호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통 매수 신호가 여기서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매수하면 되지. 매수 신호가 여기서 딱 발생하면 좋겠죠. 그러나 신호를 잘 만들다 보면 대체로 올라타가지고 이 부분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회귀할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죠. 돌아올 때 신호 발생하고 돌아올 때 인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만큼이라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 우리가 진입해서 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고 좀 더 좋은 경쟁이 있는 가격에 매도한다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커지잖아요. 그죠? 좀 더 좋은 가격에 진입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신호가 여기서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딱. 그러나 우리가 손매매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여기서 주 진입해가지고 인데도 입질 해보고 손트럭 다 치더라도 재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딱 나온다는 거죠. 재진입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진입해가지고 높아면 청소하고 중심선에 파동은 계속 중심선에 올라타면은 다시 또 회귀하고 내려오면은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파동이 이래 내려오다가 내려왔다. 반동 줬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잖아. 여기서 매도 신호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반동 돌 때 여기서 중심선을 회귀할 때 여기서 매도 치라는 거죠. 여기서 매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중심선. 그래서 그게 중심선이라면 5분선이다. 파동의 중심값이다. 그죠? 5분선은 파동의 중심값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살아있다면 중심선 회귀할 때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라는 거죠. 지지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매도는 매도 신호가 나오고 중심선에 돌아올 때 중심선에서 매도 들어가는 거죠. 중심선에 회귀한다. 파동은 중심선에 항상 회귀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매수 공격을 하고 매도 공격을 해줘야 한다. 그죠? 그게 중심선 회귀 이론의
기본 맥이 뭡니까? 만들어진 차트가 5분선이 되죠. 5분선. 5분선에서 우리는 계속 매수 공격을 하든지 매도 신호가 살아있다면 매도 공격을 해줘야 된다. 차트에 그래서 5분선에서만 기다리면 이런 계율이 생기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초기에서는 뭐 계율이 생겨가지고 진입 못할 수도 있어요. 이까지도 못 묻고 그죠? 5분선 기다리다 못 물 수 있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런 데서 들어가서 요가 못 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제 무리로 생각하는 건 무리로 의미하는 영선 위에서 매수 신호 뜨면은 계율이 크다고 일단 여기서 매수해 한번 들어가자는 거죠. 들어가고 눌림이 여기서 들어가 보면은 영선 위에서는 무조건 수익 주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을 입을 수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됐죠? 영선 위에서 매수 신호 뜨면은 여기서 들어가고 퇴기하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 신호 딱 뜨잖아. 이러면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올라타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겠다. 물론 이 주가 버리면 손절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또 익절하죠. 밑에 저점 깨면 익절하고 하나는 들고 있죠. 그죠? 다시 또 올라가잖아. 5분선 하나 더 들어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밑에 들어오면 이것도 좀 익절하죠. 이 저점을 깨면 익절을 합니다. 여기 들어간 거는 계속 처음에 들어간 거는 계속 홀딩하고 있잖아. 그죠? 다시 올라오면은 뭐 공격적인 분은 추세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 올라타지 않는 계속 홀딩 하겠다. 뭐 재진입 하든지 아니면 이어서 익절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진입자리 그래 영선 아래에서 매도 신호 떨어지네 매도소에서 매도 신호 떨어지잖아. 그러면 일자 들어가고 요 오면서 오면 또 하나 들어간다. 이런 공격적인 마인드로 왜냐하면은 첫 신호에서는 그죠. 가능한 첫 신호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진입해줘요. 첫 신호. 처음 매수 신호가 반대할 때, 처음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조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노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목이 좀 세하네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도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